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수주의자 권순호 기자입니다. 우리 다소곳한 인사만 박시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소곳한. 지난 7일이었는데요. 포스코 그룹의 최정우 회장과 GS그룹의 허태수 회장이 만났습니다. 예. 교류회라는 이름으로. 교류회. 네. 촌스럽네. 되게 촌스럽죠. 교류회 말고 아이디어가 없나? 일단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네. 이제 배터리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두 회사가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진짜 핫하네요. 진짜 핫한 거 근데 두 개를 뭐만 발표하면 다 배터리 수소야. 네 가지 분야거든요. 예, 예. 배터리, 수소, 그다음에 바이오 바이오 원료, 그리고 ESG 핫한 거 네 개를 같이 하겠다. 그냥 뭐 다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볼수 에너지죠. 있겠네요. 예. 배터리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두 회사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겠다라는 와. 걸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배터리에는 비싼 금속이 많이 들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원료를 구하는 게 또 뭐 핵심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하면 다시 그 금속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좀 하고 있는데 포스코는 사실 배터리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죠. 뭐 철강 사업이 메인 사업이지만 신성장 사업으로 이 배터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배터리 소재. 중에서도 완성은 아니고 완성체를 만드는 거 아니고 소재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주가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죠. 포스코 케미칼의 제일 큰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중국 CATL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터리를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는 그 포스코 케미칼이 증설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응급제 기준으로 44,000톤을 지금 생산할 수 있는데 그걸 2030년까지 26만 톤. 그거 몇 배예요? 6배. 그래서 포스코는 그 소재를 하는데 소재가 또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료를 그 그룹 내에서 좀 많이 조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치사슬을 만드는 건데 포스코 케미칼이 소재를 만들기 위한 원료를 포스코 인터내셔널 무역 상사니까 이런 데서도 하고 이 재활용 폐배터리에서도 그 소재 원료를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소재를. 중국에 있는 화유 코발트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랑도 같이 합작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포스코 HY 클린 메탈이라는 회사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폐배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전기차를 다 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공정 과정에서도 스크럽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자르고 막 이렇게 뭐 짜투리들 막 그런 것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거를 가공해서 거기서 뽑아내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GS랑 같이 하겠다고 얘기한 건 나중에 폐배터리가 많아졌을 때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 네, 그거를 이제 같이 확보를 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왜 그럼 GS를 선택했을까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그 GS는 이제 GS 에너지라는 회사가 하나 있잖아요. 그 밑에 그 GS 에너지라는 회사가 배터리의 전 주기적인 어떤 서비스, 점검, 배터리가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이건 폐기해야 되는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하는 회사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투자를 한 건 아니고. 검토? 네, 또 검토. GS 하면 검토지. 네, GS 검토. GS는 항상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안 건너는 경우가 좀 많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 근데 요즘 이번에 휴재를 했잖아요. 그러게. 저는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요. GS 칼텍스가 있잖아요. 예. 칼텍스는 뭐 주유 사업을 하지만 나중에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 전기차 충전소를 또 많이 하겠죠. 예. 충전소를 하면 이제 그 안에서 충전도 하면서 서비스도 받고 그러면 이제 차량 서비스를 하면서 배터리를 갖고 와서 배터리를 꽂아보니 얘를 이제 너 폐기, 이거 수리, 혹은 뭐 이거 교체, 또 더 나가서는 렌탈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사업이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주유소라는 공간이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그걸 정비할 수 있는 모빌리티의 허브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가운데서 GS 에너지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 합쳐지면 거기서 폐배터리를 선별해가지고 이 포스코가 가지고 싶은 그 폐배터리를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조인트 벤처를 한다는 건데 좀 미래 기술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현재는 그 배터리를 차에서 뺄 수 없습니다. 네네네. 법적으로 뺄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서 주유소에서 뺄 수 없고, 두 번째는 그렇게 탈착식 배터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니오 같은 경우가 지금 탈착식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뺀다는 게 현재는 불가능하고 이거를 지금 조금 해보는 데가 그
배터리 제어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증 사업을 해보고서 그다음 규제가 만들어 제도가 정비가 된 이후가 될 텐데 네네. 어쨌든 그 포스코와 GS가 그리는 그림에는 아 여기가 모빌리티 허브가 된다면 배터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루트가 될 수 있다. 네. 그거를 가지고 포스코가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도시강산이라고 불리는 네네, 그런 그렇죠. 식으로 거기서 원자재를 좀 뽑아내겠다라는 네. 비즈니스가 보네요. 지금 올해의 폐배터리 배출량이 한 104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2029년이 되면요. 18,700톤, 100배가 된다 그러거든요. 와. 그래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포스코가 하고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짜투리 나오는 걸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나오는 원료의 양보다 이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원료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이때를 지금 보고 지금 먼저 조금 앞서서 같이 조인트 벤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야, 근데 그 정도 되면은 그 도시광산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딱 적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박지은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도시광산이라는 표현은 일본 쪽에서 나왔던 표현인데 네네. 이렇게 휴대폰이라든지 뭐 그 노트북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자잘한 귀금속들을 뽑아서 하는 개념이라 이게 광산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분리수거 폐기업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와, 이쯤 되면은 진짜 광산에서 나오는 것만큼이나 도시에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예. 좀 보이는 시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선제적으로 이 좀 포스코도 그렇고 GS도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이는 시장이네요라는 말이 좀 되게 뜨끔한 게 아닌가요? 너무 보이니까 그래요. 너무 보이니까 다 하려고 다 그러는 하려고 거 그러죠. 아니에요. 예. SK도 하고 많이 LG도 하려고 하고 해요. 뭐 예. GS도 하고 포스코도 하고 현대차도 하고 뭐 다 한다는 것 같아서 야, 그 시장도 투자를 한다는 게 그런가 봐요. 보이면 다 해. 그쵸. 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 보이면 뭔가 불안해. 그런 시장인 것 같네요. 저는 여기서 약간 소설이 있는데 예. 왜 SK랑 안 했을까 이 생각이 또 했거든요. 또 SK랑도 할 수 있잖아. 그냥 우리도 좀 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그 LG 제일 최대 고객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그래서 그런 건가? LG와 GS 가문의 아, 예, 돈독한 네, 이런 거. 맞아요. 그 포스코하고 GS는 진짜 돈독한데 지금 박진 기자 얘기한 거는 그 배터리 소재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포스코에서 나오는 강판, 그게 LG가 냉장고 만들고 TV 만들고 할 때 이게 십수년 동안 제일 그렇겠네요. 많은 철판도 되게 많이 사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재활용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는 게 좀 큰 야마였고요. 큰 주제였고요. 이 외에도 수소와 관련해가지고는 해외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또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야, 그러면은 칼텍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겠네. 네네네. 그러니까 GS가 GS 칼텍스잖아요. 네네네. 칼텍스는 해외에 있는 정유회사인데 여기도 분명히 그 정유 부분의 어떤 수요 감소를 예상하고 뭔가 신규 에너지 사업 발굴에 분명히 공을 들일 텐데 그쵸. 예. GS를 통해서 칼텍스를 연결해서 해외 프로젝트를 포스코 인터가 같이 하는 그런 모델들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볼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신양 사업 한다고 했잖아요. 아, 포스코 인터 신양하죠. 예. 그 중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야자나무 음. 팜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걸 가지고 GS 칼텍스가 바이오 원료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이오 원료로 만드는 뭐 이런 거에서도 좀 협력을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참 GS라는 회사가 다른 데랑 합작하는 거 많이 못 봤는데 포스코하고는 무슨 연이 좀 있어요? 포스코랑은 연이 있긴 한데 좀 예. 안 좋은 인연. 악연이 있어요? 포스코 입장에서 악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2008년도쯤인데요. 예. 대우조선해양이 매물로 아. 나왔을 때 그때 아마 맞다. 포스코랑 예. 그 GS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입찰을 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 바로 GS 가 전날 검토를 했지. GS가 또 검토를 하고 발을 뺀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포스코가 물 먹었어요. 포스코는 단독으로 그래서 결국엔 들어갔고 하나가 사왔죠. 네, 근데 뭐 지나고 보면은 만약에 포스코가 그거 샀으면 엄청 세게 물렸겠지. 네, 물렸죠. 대우조선 망했으니까. 그렇지. 그 그리고 하나가 망할 뻔했죠. 그러니까 승자의 저주를 받고. 예,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은 하나도 그러면 입찰을 포기했지. GS가 괜찮은 인연인가? 은인이네, 은인. 은인이네. 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상상해봤을 때는 기분 나쁘지.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배신자잖아요. 같이 하기로 해놓고 발 뺐으니까. 그랬는데 거의 13년 만에 지금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저는 GS 입장에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왜요? 왜냐면 GS가 사실 좀 아픈 사업입니다. 배터리 소재가? 배터리 소재, 수소 모두 다. 하나씩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예. 포스코가 배터리 소재 사업을 시작했던 게 2010년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GS 칼텍스가 응급제를 합니다.
국내 최초로 음극재를 국산화한 회사.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는데 예. 안 된다 이랬는데 그거를 소프트 카본 계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게 특히나 전기차에 많이 들어갈 거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야, 정확한 전망과 예, 내년에 뭐 선두적인 움직임 그럼 그리고 끈긴 없음. 네 그렇게 하다가 이게 2016년에 LG화학이 매각되더라고요. 아, 한 2, 3년만 더 버텼으면 그러니까요. 큰 사업이 됐을 텐데. 네, 그래서 예. 그때부터 LG화학이 음극재를 내재화할 수 있었대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GS 걸 갖고 와서. 네, 진짜 안타깝죠. 양극재도 했었는데 2017년에 팝니다. 중국한테 100%다 팔고요. 수소도 했었다면서요? 수소도 했죠. GS 퓨얼셀이라고 뭐 아, GS 패스 알죠? 예, 그래서 그 사업도 2015년인가 이게 사업 아예 폐업. 그래서 나머지 직원들이 이제 갔던 곳이 S퓨어셀이라고 지금 상장돼 있죠 여기도. 그러니까 S에너지라는 네. 태양광 회사가 있었는데 GS에 있던 연료연료 팀이 와서 맞아요. S퓨어셀을 만들어서 지금 가정용 연료연료 네, 쪽에 그쵸.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네, 있죠. 있죠. 그래서 GS 올해 초에 좀 화제가 됐던 게 허태수 회장이 코스모 신소재를 방문했는데 그게 범 이제 GS 가문이다 보니까 뭐 다시 인수해가지고 좀 해보려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시장에 흘러나왔지만 야, 이게 지금까지 주식을 내가 손절을 했는데 걔가 급등을 했어. 그럼 그걸 다시 살 수 있을까? 다시 사기 힘들죠. 아, 어렵죠. 이게 내가 분명히 4만 원짜리인데 2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는 안 오를 것 같아서 2만 원 비싸다 손절. 근데 10만 원이 됐어. 근데 이걸 다시 사라고? 야, 그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참 GS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사업 자기들이 다 예전에 좀 했다가 그것도 선도적으로. 근데 진짜 그거 계속 갖고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뭐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케미칼을 합친 정도의 기업이 GS 안에 있다. 야, 그러면 볼만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GS가 시가총액이 한 4조 조금 안 돼요. 네네네. 근데 그때 어떤 때였냐면은 배달의 민족이 그 독일의 그 딜리버리 히어로하고 네네네. 지분 수합을 하는데 그때 기업 가치가 4조 8천억이었어. 배달의 민족의 네. 가치가. 그러니까 GS 안에서 완전 멘붕이 났다는 거야. 배달하는 애들 야, 보다 지금 우리가 배달하는 스타트업이 4조 8천억인데 우리가 편의점도 있고 뭐 이거 정유도 있고 한데 다 해서 깜깜하다. 4조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자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GS가 언제까지나 우리는 검토만 할 수는 없다. 뭔가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틀리진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우리가 그때 하려고 했던 것이 물론 야, 우리가 이 길이 아닌 개발라고 해서 접었는데 네네네. 사실은 그게 타이밍을 못 맞췄을 뿐이지 가려고 했던 길은 맞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아 그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포스코랑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한다고 하니까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뭐 모르겠지만 일단은 GS는 그래서 포스코와 함께 교류회를 가지며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웃긴 게 GS가 회사가 좀 이상해요. 지주사가 따로 있고 GS 건설이 있잖아요. 그쵸. 건설은 지주 밖에 있죠. 네, 지주 밖에 있어요. 그 허창수 전 회장이 8% 정도 들고 있고 나머지 건설에. 들고 있고 나머지 또 퍼시 가문들이 이렇게 23% 들고 있는 상장사인데 근데 여기 GS 건설도 폐배터리 사업을 합니다. 네? 와, 이거 뭐 좀 손발 안 맞는 느낌인데? 네, 도시강산 다 하는 거야 지금. 하는데 이거 보이면 안 됩니다. 하는데 가치가 문제가 안 보이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 아무도 구독을 안 눌러. 슬프다. 또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도라도 가치가 문제를 보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언제? 커피디 좀 우리 좀 보이자 좀. GS 건설이 되게 열심히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코나 배터리 있잖아요. 네. 그거 사왔잖아요. 맞아.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금속을 뽑아내겠다 이건데 좀 생각해보면 GS 같은 가문인데 자기들 그냥 GS 건설에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되게 근데 의아하게 은근히 같이 경영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허창수 회장 거가 이쪽으로 나와 있는데 지주 얘기가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주로 묶여 있기는 한데 독립 경영을 한다라는 네, 것을 맞아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동일인 개념으로 네, 이렇게 네. 원래 연결을 시켜서 보는데 저기는 진짜 독립 경영을 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좀 안 좋은 거지. 뭔가 이해가 좀 상충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어쨌든 GS 건설과 GS가 같은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아이러니하죠. 네. 그리고 GS 건설이 은근히 신재생 관련한 사업을 좀 많이 해요. 풍력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자이 말고
자이 말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세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세들 우리 거기는 홍 형님들 예, 진짜 많아. 홍 형님들. 누가 될지 몰라. 뭐 이렇게 순서가 없다면서요. 거기는 뭐 장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더 열심히 청소회장도 숫자 돌리면 막내죠. 네, 그렇죠. 막내 아들이. 청소회장이 먼저 하고 그쵸. 그다음 물러난 다음에 아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라 막내 건설로 예. 도움하고 막내가 이게 올라온 그런 그렇죠. 구조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 각각 있는 이 네 명이 되게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신사업이 GS 내부에서 다들 조금 다 자기만의 그게 있을 거잖아요. 어떤 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려는 그런 흐름이 같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어떤 이 변화의 흐름 속에 그러게요. 이런 이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검토의 GS가 뭔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라 함은 거기서 홍자 돌림의 승계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뭔가 자기 비즈니스로의 성과를 내야만 얻을 수 있으니까 뭔가 신사업을 좀 하려는 걸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 아, 이게 뭐 GS를 우리가 검토의 GS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근데 이게 검토의 GS가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M&A 시장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GS가 뭐 한다 그러면은 일단 잘 안 믿어요. 그렇죠. 또 검토하다 말겠지. 근데 지금 보니까 그 4세들의 니즈는 충분히 있네요. 내가 뭔가를 해야 뭔가 되네. 회사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야 경영 능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GS의 변화에 대해서 또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 박지은 기자가 지속적으로 짚어드리고 있는데 코오롱, 효성, 한화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비즈니스와는 다른 비즈니스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바꿔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들은 정말 분명하게 나타나는 변화들이에요. 근데 거의 비슷하네요. 거기도 하나 같은 경우도 이제 승계 문제에서 그렇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의 패러다임이 약간 그 이산화탄소 중심이었다면 친환경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적인 요인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러면 GS의 변화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GS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할까? 사실 칼텍스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걸 참 한 번에 바꾸기 힘들어요. 정유 위기라는 얘기는 너무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정유업의 위기는 거의 1960년대부터 나온 것 같아요. 1960년대 오일 피크 이론이라고. 맞아요. 오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유업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맞아요. 벌써 50년 전에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정유가 원래 변동성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 그거를 좀 탈피하고 싶었던 GS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자고 해서 했던 게 이제 석화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해가지고 올리핀 공장을 빡 지었는데 탄소 안 돼. 너 이제 탄소하지 마. 정유 포함 탄소 다 안 돼. 이러니까 GS 입장에서는 변화해야 되는 전환기에 있는 상황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하던 거 조금 옆으로 가는 거 정도로는 이제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정유하다가 좀 나는 그 신사업이 필요해. 그래서 화학을 한다. 이게 현대오일뱅크도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를 지금도 하고 하다가 있고 열심히. 우리가 그때 그 권호갑 회장님 그 기자간담회 하면서 진짜 내가 몇 조짜리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기대하셔라. 무슨 사업인지 얘기 안 해줬거든요. 근데 다들 기대가 많았지. 야, 오일뱅크가 지금 뭔 사업을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드디어 제가 발표합니다. 석화! 뭐야. 그래서 근데 어쨌든 GS가 휴젤 인수한 것도 그렇고 그렇죠. 바이오 산업 진출한다는 것도 그렇고 GS가 웬 바이오? 근데 실제로 인수를 했죠. 네, 물론 네. 거기도 지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네, 않더라고.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에너지 전환기도 GS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압박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면서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랑 GS는 그 13년 전에 악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을 잡는다라는 게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면 어쩔 수 없이 이 기업들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시장만 보더라도 현대차가 전기차를 만든다고 해서 전기차가 다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차가 전기 충전소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충전하는 충전 사업자도 필요할 테고, 뭐 예를 들어 수소를 한다 그래도 수소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운송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서플라이 체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환기에는 이게 누가 뭘 각각이 다 개별이 하던 것들이 있고 잘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합종 연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여기 같이 조인트 벤처도 해보고 여기 또 해보고 그 그룹 계열사 여기도 있지만 또 다른 사업체가 있으면 또 같이 해보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열린 그런 수소위원회 15개가 힘을 합친 것도
그런 맥락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포스코와 GS뿐만 아니라 GS는 또 다른 기업과 또 MOU를 통해서 그런 걸 확대하고 포스코는 이미 현대차량도 따로 수소 관련해가지고 많죠. 예. MOU를 했고 뭐 그런 움직임들이 뭐 앞으로 SK랑 뭐 ESG 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최태원 회장, 최정우 회장 같이 맞아요. 행사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우리 산업부 기자들이 앞으로 한 5년, 10년이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비즈니스의 위협을 느끼고 신사업을 그냥 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사활을 걸고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진짜 산업부 기자들이 많이 바빠질 것 같고 네네네. 그런 흐름들을 잘 따라갈 수 있게끔 가치경제에서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소하게 이런 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가치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